자, 오늘 학습한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항상성을 유지하는 신경계와 내분비계. 자, 먼저 항상성의 정의부터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 몸이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의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항상성의 원리는 우리가 배운 신경계와 그리고 오늘 다루는 내분비계가 조직과 기관 사이에 신호를 전달해서 체내 여러 기관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절해주는 원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내분비샘에서 생성되고 분비돼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화학 물질을 얘기합니다. 혈액을 따라 이동하게 되고요. 특정 세포, 즉 여기서 말하는 표적 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신경과 호르몬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신호를 전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 전달 속도부터 비교를 해보면요. 신경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 신호로 빠르게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빠르다 로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호르몬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뭐 호르몬이 느리다, 엄청 느리다 이런 게 아니라 신경과 비교하면 비교적 느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용 범위는 신경 같은 경우에는 뉴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작용하는 범위가 그 연결된 부위만 해당이 돼서 좁습니다. 하지만 호르몬의 경우에는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넓게 작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효과의 지속성을 보면 전기적 신호로 전달되는 신경의 경우에는 빠르게 작용하고 그만큼 빠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사라진다가 되고요. 호르몬의 경우에는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한 일단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오래 지속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달 매체는 신경 같은 경우에는 뉴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지만 호르몬의 경우에는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자, 특징을 좀 나눠서 보면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일정 방향으로 전달되고요. 호르몬의 경우에는 혈액을 통해서 이동은 하지만 일단 표적 세포에만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 정리해 볼게요. 자, 선생님 조금 이거 축소를 했어요. 옆에 남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한눈에 좀 보게 하기 위해서 줄였으니까요. 자, 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우리가 간뇌의 시상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하수체를 조절해서 다른 내분비샘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뇌하수체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뇌하수체를 전엽과 후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전엽이라고 얘기하고요. 뒷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후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전엽부터 볼게요. 자, 생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 말 그대로 앞에 적혀 있죠. 생장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여기 나와 있듯이 갑상샘을 자극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얘를 자극해주면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켜준다는 거지 여기서 티록신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갑상샘에서 이제 분비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 역시 마찬가지 생식샘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후엽 같은 경우에 자주 등장하는 애가 나옵니다. 항이뇨 호르몬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 2단원에서 물질대사 단원에서 다뤘다시피 배설계를 우리가 다뤘잖아요. 거기에서 수분 같은 경우에 재흡수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재흡수를 촉진해주는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항이뇨. 자, 이뇨가 소변이잖아요. 소변을 누는 그걸 막아주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소변량을 줄여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자궁의 수축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 시에 분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갑상샘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티록신이 분비가 될 겁니다. 이제 이 티록신이 세포 대사를 촉진시켜 줄 건데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요.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건 우리 교과서에서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환들 다룰 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부신 속질,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고요.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글루카곤 외에 하나씩 더 언급을 하는 형태의 문제가 요즘 등장을 하는데 그 문제에서 등장하는 호르몬이 바로 이 에피네프린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이 혈당량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글루카곤과 함께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밑에 이자에는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주고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그리고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돼서 남성과 여성의 2차 성징에 관여를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항상성 유지가 되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할 겁니다. 하나는 음성 피드백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량작용입니다. 자, 먼저 음성 피드백은요. 어떤 일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가 원인을 다시 억제하는 조절 원리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좀 말로만 했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티록신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앞서 우리가 사람의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일단 명령을 먼저 내리게 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게 TRH인데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이거 하나의 묶음입니다. 이걸 방출시키라는 호르몬이 먼저 분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이제 방출해야 되겠구나 라고 신호를 받아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를 분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됐으니까 갑상샘이 자극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티록신의 경우에는 세포호흡을 촉진시켜 줄 건데요. 지나쳐도 문제가 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나를 분비하지 마세요라는 신호를 다시 역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시켜주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인 이 티록신이 본인을 분비시켜주는 원인이 되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성 피드백만 있지는 않아요. 양성 피드백도 존재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은 대부분 이런 음성 피드백의 원리로 작용되는 사례들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건 기량작용인데요. 자, 일부 호르몬 같은 경우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처럼 앞서 우리 배운 신경계에서 배운 것처럼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앞에서 다뤘던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이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경우에는 하나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주고 하나는 낮춰주는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제공하잖아요. 똑같은 간에. 이런 것을 우리는 길항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성의 예시를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뒤에 이어서 배울 거고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